홍당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 스마일 학교 이무학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10월 달이 중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를 여러분들 수익의 목적으로 그죠? 시작을 했었는데 글쎄요.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9월 달 장세 그리고 10월 달엔 좀 더 좋아질라 했는데요. 그죠? 네, 여기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리스크까지 발발이 되면서 참 수익 내기 쉽지 않구나. 네, 여러 가지 병법, 여러 가지 기법, 네,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린 노하우들이 이런 증시 하락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차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는 워렌 버핏보다 윌리엄 오닐을 더 존경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분의 이 기법 중에 간단하게 가장 유명한 대중화되어 있는 기법이 캔슬림이죠. 그죠? 캔슬림 여러 가지 뭐 기관의 매수, 뭐 연간 순이익 뭐 다 있지만 마지막 캔슬림의 마지막에 M, 마켓 다이렉션. 시장의 방향이 틀리면 앞서 6가지가 다 맞아도 90% 이상 틀린다. 그죠? 자, 정말 시장의 하락 이러한 특히나 이제 투매 급락은 여러 가지 병법들이 참 무용지물이 되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식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대표적으로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와 북한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정말 뭐 조금 더 위기가 좀 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역시 또 지나갈 것은 확실하고요. 주식도 주가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주식도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종목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시장은 라이어. 뭐 꼭 전쟁이 거짓말이다. 뭐 어떤 것들이 국제유가 급등 이런 그 매크로적인 변수인들이 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기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키울 때 라이어처럼 뭐 된다 안 된다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적을 보고 기업을 보고 업황을 본다면 가장 주식의 이 큰 틀에서의 전략 뭐죠? 총성의 주식을 사고 평화의 나팔 소리에 주식을 팔아라.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 격언을 한번 써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배워드릴 내용도 강해드릴 내용도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같이 좀 보고요.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이 시간 토요일 날 2시 여러분들 주말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뭐 완전히 끝은 아니고요. 우리 홍당무가 다음 또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강의하시고 이런 식으로 강의도 약간 좀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는 1기 강의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적절하게 전쟁의 총성에 한번 주식을 사보는 전략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백악이 무효 여러 가지 정말 이 찌르는 방법, 공격하는 스킬을 많이 써봤는데 쉽지 않죠, 그죠? 시장이 워낙 세게 되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공격 스킬이 약간 좀 유효하진 않았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시장 상승에 언제든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을 해드리는 방법들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주가 상승 10가지 그림자죠, 그죠? 그리고 뭐 원칙적인 스킬, 뭐 공격 어떻게 하면 뭐 눌림목 갑시다, 뭐 신고 갑시다 이런 것보다는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 주식의 원리들, 이 주가 상승의 10가지 그림자는 수익을 내는 방법이란다면 원칙과 여러분들 매매 철학을 좀 안내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를 놓치신 분이 있다면 뭐 여기서 막 단기 종목 뭡니다 이런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서는 저랑 같이 철학도 많이 공유하시고 여러분만의 무언가를 만들었으면 저는 이번
강의는 굉장히 저로서는 만족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상황이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상승 10가지 그림자 중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만 좀 짚어드릴게요. 5일선 상승 종목은 뭐라 그랬죠? 5일선 상승 종목들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주도 테마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테마장 매우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대부분 테마주들은 거의 5일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이평선 중에서 5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이동평 5일 이동평균선은 뭐예요? 일주일, 11선은 2주일, 21선 한 달, 그죠? 60일선 1분기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평선은 뭐 3일선까지 쪼개볼 필요 없어요. 한 5일선 정도까지만 보셔도 크게 무리 없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뭐 기법 강의를 뭐 차트를 놓고 하는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자, 지금 시점 우리가 제가 강의를 놓고 하는 시점의 시장의 흐름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자,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빠지고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강의를 보는 토요일이 될 때쯤이면 많이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뭐 예언가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다음에도 이렇게 써먹어 보자는 겁니다. 자, 지수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또 급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4% 급락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장에서는 지수가 어떻죠? 지수를 좀 당겨볼까요? 지수를 당겨보면 차트가 다 망가져 있겠죠, 그죠? 지수 차트가 거의 보시면 이평선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평선이 무너져 있다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이 61선, 21선 위에 11선, 11선 밑에 5일선 이런 걸 역배열이라고 하죠, 그죠? 21선 이평선 밑에 11선이 있고 11선 밑에 5일선 이런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종목이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지수가 역배열인데 종목이 정배열 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누차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장세에서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 좀 드렸죠? 테마 장세. 테마 장세는 자, 보세요. GS입니다. 자, 지금 어떤 테마가 움직이고 있죠? 전쟁이 발발. 물론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원유 생산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제 전쟁이 확산되면 이제 다른 뭐 이란이나 사우디까지 확정이 되면 산유국까지 이제 전쟁에 참여가 되면 이제 국제 유가가 또 뛸 수 있잖아요, 그죠? 국제 유가가 뛰면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하면 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 대표적으로 뭐 석유가스도 있겠지만 이 중앙 에너비스 같은 거, 자 보세요, 종목이 무슨 선을 타고 가는지 보세요. 자, 유일하게 상승하는 테마 섹터입니다, 그죠? 5일선, 어떻게 돼요? 빨간색. 5일선 이런 건 눌림목이 없어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냥 무조건 5일선 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러한 그 시장의 석유 지금 테마주들이다. 대표적으로 한국 석유도 뭐죠? 자, 보시면 5일선만 되면 가죠. 그죠? 빨간색 선 여기 보시면 그죠? 빨간색 선 5일선 타고 간다. 자, 지난번에 말씀 좀 드린 초전도체 관련주들 거의 다 5일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전쟁 리스크로 지금 이 석유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 흥구석유 이 종목도 어떻게 돼요? 종목은 빨간색 선 5일선을 안 되고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시죠? 앞으로도 어떠한 테마가 등장을 했었을 때 타고 다니는 선은 네, 5일선이다. 5일선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테마주들은 5일선이 깨질 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바로 5일선이 깨진다면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제자리로 또 가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테마의 선은 항상 5일선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눌림목 패턴으로 말씀 좀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좀 지금 21선 눌림목보다는 오히려 제가 지금 장세 여러분들한테 피하는 스킬을 알려드렸죠, 그죠? 21선 맞고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21선 눌림목을 거꾸로 뒤집어라. 리버스. 거꾸로 뒤집어 보면 급락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종목들을 패턴을 여러분들 혹시라도 종목이 이렇게 빠지는 거 있으면 많이 조심하세요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어떻게 빠지는지 잘 보십시오. 자, CJ ENM입니다. 자, 어떻게 빠지죠?
주가가요. 21선만 되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21선이 검은색 선인데요. 여기만 일단 직전 저점이 깨지는 순간 여기서가 이제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스타트. 하락의 스타트. 21선 대면 깨져. 21선 대면 깨져. 대면 깨져. 대면 깨져. 계속 신저가로 한, 둘, 셋, 넷. 뭐라 그랬어요? 마치 물고기가 숨을 불에 공기를 담기 위해서 물 위로 점프했다가 다시 들어가죠. 21선을 물고기처럼 차트가 뿅 하고 다시 빠지는 패턴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패턴이다. 특히나 하락장에서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이런 종목들은 급락도 없어요. 차라리 하루에 20%가 급락을 하면 무서워서 손절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3개월, 6개월, 1년 그 이상까지도 정말 가랑비 옷 젖듯이 줄줄줄줄 세다 보면 1년 있다 보면 반토막. 2년 있다 보면 반의 반토막. 그것도 대형주들이, 중대형주들이 이런 패턴으로 빠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시라. 최근에 이제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도 HD현대죠.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종목군들이 빠지는 거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자 직전 저점입니다. 자, 여기를 깨지는 순간 스타트. 자, 정말 복골 보기 싫은 스타트 버튼이죠, 그죠? 이거 눌리면 어떻게 된다? 스타트 버튼 눌리면 21선 되면 깨져, 되면 깨져, 되면 깨져, 되면 깨져. 자, 어떻게 돼요? 벌써 하나, 둘, 셋, 네 차례 5만 원이었던 주가 지금 3, 4개월 만에 반토막 났어요. HD 현대에너지가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직전 저점 깨지는 순간 스타트 버튼 누르고 21선 깨지는 종목들. 너무 제가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제가 항공주들도 상담해 드릴 때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유가 이런 패턴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아시아나항공 볼까요? 아시아나항공. 자, 어떻게 돼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길게. 자,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왔다. 이제 항공 수요 늘어날 것이고 이제 정말 관련 수혜주를 찾자고 할 때 제가 항공주들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자, 직전 저점이 여기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스타트. 자, 여기서 스타트 됐죠. 그죠? 여기 직전 저점 여기 깨졌잖아요. 여기서 스타트 되면 깨지는 거예요. 자, 20원 돌파한다고 돌파했을 때 따라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돌파해서 따라 붙으면 100% 물려요. 100% 물린다. 21선 되면 빠지거든요. 퐁당할 때 빠지고, 퐁당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전 저점 깨지고 21선 2차라는 종목들 굉장히 좀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어떤 패턴으로 빠지는지 잡으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기억하셔야죠. 직전 저점을 깨지는 순간 스타트.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땅 계속 신저가 가죠. 그죠? 깨지는 스타트. 땅. 자, 4만 원짜리 주가 지금 24,000원 왔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주들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종목들은 그냥 아작이 납니다. 박살나면 10%, 20% 금방 투매 나오면 깨지는데 얘네들은 시간으로 정말 땅굴 파고 정말 짜증나게 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셨으니까 여기에 걸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이런 종목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다. 도망가자, 손절하자. 또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속지 말자. 반등 준다고 21선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 들어가면 물리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골든 크로스가 페이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굉장히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고 있는 에코프로도 저는 동일한 전략이 통용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에코프로 어디가 스타트 버튼 눌렸을까요? 제가 에코프로도 계속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자, 직전 저점이 깨지는 순간 여기서 스타트. 자, 그러면 여러분들 21선 돌파할 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되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에코프로가
와, 또 반등한다. 에코프로 역시 에코프로 하다가 따라 들어가면 또 물린다.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도 이제 21선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게 21선이 계속 떨어질 거잖아요. 주가 떨어지면서 통 치면서 이렇게 계속 21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통 이런 식으로 계속 빠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배웠잖아 우리 그죠? 이렇게 좀 하방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 에코프로를 보유하신 분들은 도망가자. 에코프로를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21선 돌파할 때 물리지 말자. 네. 지수 반등을 노리고 2차 전지주 매매하는 건 좋아요. 그죠?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 또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이 러브콜을 많이 받는 종목이라 시장 반등 시마다 들어가서 한 5% 6% 먹는 건 좋아요. 근데 시장 반등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이따가 좋은 종목 선별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이런 제일 좀 위험한 패턴은 좀 피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종목들은 자 무조건입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약할수록 TCC 스틸 제가 21선 돌파할 때요. 자, 같이 강의로 돌아볼까요? 자, 골든 크로스 패턴을 보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는 여러분들 일본 기준으로 보세요. 책에 나와 있는 이평선 기준 사전적인 정의는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거잖아요. 즉 5일선이 뭐 21선을 또는 11선, 21선이 60일선을 이런 걸 돌파하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no 그러면 늦어. 일본 기준으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래서 이 패턴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하자 그랬죠. 뭘 더하자? 자, 하나만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조금 할 만한 장세, 시장이 우상향하고 장이 정배열인 장세에서는 그냥 골든 크로스만 해도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이 꼬라박는 급등락이 한 번 주고 세 번 빠지는 이러한 폭락이 있는 장세에서는 하나 더 뭐죠? 무조건 양봉 밀집 종목을 무조건 모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다 갖다 붙여야 돼요. 골든 크로스에 갖다 붙여야 되고 기관 매수에 갖다 붙여야 되고 눌림목에도 갖다 붙여야 됩니다. 왜요? 왜? 시장이 내려꽂잖아요. 자, 시장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아니고 종목은 딱 두 가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보조 지표는 뭐다?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뭐 MACD 지표다? 아니요. 지수 그 자체다. 지수. 종목은요. 그래서요. 지수만한 놈이 있고요. 지수보다 강한 놈이 있고요. 지수보다 못한 놈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슨 종목을 해야 될까요? 지수만한 놈? No. 지수보다 못한 놈? 절대 no. 무조건 지수보다 강한 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음봉이 많을 때 종목은 양봉이 많은 종목. 지수가 역배열이면 종목은 정배열인 종목. 지수가 신저가인데 신고가 가는 종목. 이런 식으로 지수보다 항상 강한 거. 지수의 캔들보다 강한 거. 지수의 이평선보다 강한 거. 이런 식으로 지수보다 항상 강한 종목만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위 1%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양봉 밀집. 저는 오히려 양봉 밀집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지수 강세장에서는 오히려 안 해요. 효용성은 떨어진다고 써 있잖아요. 지수가 막 지수가 양봉 지수가 어제 2%, 3%, 5%막 갑니다. 빨리 그 장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몰라요. 지수가 좋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지수만한 놈만 있겠죠. 그죠?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 없잖아. 지수가 그렇게 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다. 지수 약세 구간에서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지금처럼 지수가 하락폭이 커지거나 변동성이 커질 때 반드시 집중해야 하는 캔들이 바로 양봉 밀집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콜라보 해보자. 나이키와 GD만 콜라보합니까? 자, 우리도 콜라보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적산병을 낼 때요. 21선 골든크로스를 할 때 적산병으로 골든크로스 내는 거를 찾아보자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21선 적산병 내는 순간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적산병 내고 4거래일째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산병 내고 4거래일째 여기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서 5일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TCC는 아직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5일선이 아직 안 깨졌어요. 5일선이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21선 적산병 여러분들 하락장일수록 굉장히 집중해야 하는 패턴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한번 더 볼까요? 산화알미늄 이런 거는 정말 눈에 꼭 담아두세요. 산화알미늄 21선 자 적산병 골든 나왔죠? 매수 언제? 여기서.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1만 원 지금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간단하게 3일 만에 한 3, 40%. 그죠? 매도 타이밍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안 깨졌어요. 그죠? 더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목표 주가를 얼마 설정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평선 전략이기 때문에 이평선 깨질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이평선 깨질 때까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패턴들 적산병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덕산 테코피아. 이건 차트만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올선. 자, 돌파할 때 자, 적산병 나왔죠? 매수 언제? 여기서. 자,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하나, 둘, 셋. 4일째 되는 날. 3거래일 연속 양봉까지 확인하고 다음 날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날 자신 있게 매수 들어가면 5일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죠. 자, 이 장에서도 두두두두두두두 벌써 주가가 오늘만 거의 15% 그죠? 최근까지 하면 20% 이상. 5일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갖고 가는 전략이 바로 적산병 21선 돌파 매매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정말 이 수익 많이 냈던 종목들 보면 비밀은 제 레시피 비밀은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도 뭐 스맥도 우리가 주가가 급등을 하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급등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스맥도 어떻게 돌파를 했어요? 자, 포인트는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21선을 적산병으로 돌파하는 다음 날. 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어요? 2,000원이었어요. 1,000원짜리였다가 1,900원짜리가 막 2,000원 되는 자리가 적산병 21선 돌파. 이 양봉 자리였다. 이날이었다고요. 이날 제가 방송에 소개해드렸죠. 드디어 스맥이 드디어 패턴이 나왔네요. 자, 5일선 깨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갔죠? 자, 어디까지 갔나 봅시다. 차트를 당겨 볼게요. 2,000원짜리에 접근했었죠. 자, 6,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어디서 접근했는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21선 적산병 돌파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언제나 정말 강조의 강조 입에 제가 단내가 나도록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 그리고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강의가 오늘 마지막이라 종목은 노랑톡방, 네, 노랑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이 뭐 매일 나올까요? 장이런데 안 나와요. 이거는 정말 꼼꼼히 수작업으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찾아서 혹시라도 21선 적산병 돌파 종목이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은 노랑톡방에 매일매일 여러분들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 차원에서 또는 지금 시장에서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종목을 받아 가셔서 좀 좋은 수익 좀 나셨으면 좋겠고 이 매매는 정말 저만이 알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제가 콜라보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든 거니까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들한테 제일 적당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패턴 강의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 나중에 또 제가 강의 시간이 되면 조금 더 이번에 못했었던 내용들. 왜냐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몇 개의 패턴 말고는 잘 맞는 패턴이 없어요. 종목들이 기술적으로 지수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종목들이 잘 안 맞아. 그죠? 괜히 알려드렸다가 또 잘못 좀 손실이 날 수 있어서 제가 가장 확실한 것들 11선이랑 21선 적산병 양봉 돌파 이런 것들만 좀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또 제 강의가 또 돌아온다면 이번에 못했던 강의 내용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칼날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패턴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 또 시작됩니다. 자, 1년
네 차례입니다.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것처럼 기업들도 한 1년에 4번 네, 이렇게 이 투자자들한테 성적표를 보여줘야 돼요. 상장사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닝 시즌 또 10월 달에 어닝 시즌 어김없이 돌아오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얘기지만 가장 근본적인 얘기, 가장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걸 몰랐다면 정말 주식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실적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제가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만 갖고 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실적은요. 자, 어닝 시즌이라는 이제 실적 발표를 언제 하냐면요. 자, 우리는 1년에 4개의 분기가 있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죠? 분기 종료 후 통상적으로 45일 이내 실적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 실적은 그러면 10월 달이잖아요. 무슨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2분기. 그죠? 2분기가 종료가 언제 되죠? 네. 여러분들이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죠. 그죠? 3분기는 언제 종료가 되죠? 9월. 그죠? 9월 종료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10월, 11월, 15일까지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를 마감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전 10월 달에는요. 10월 달에는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를 많이 해요. 최근에 뭐 보셨죠? LG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주들 실적 발표를 하고 코스닥 중소형주들은 요때 마지막 한 1, 2주차 11월 15일 전 1주 전 내지는 2주 전에 앞전 전에 실적 발표를 마마마마마막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분기 종료 후 45일 안에는 꼭 실적을 발표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온기는 뭘까요? 온기는 1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12월까지 하면 4분기. 그러면 4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1월 15일, 45일이니까요. 맞나요? 아니요. 네. 온기는 1년치 다 하는 거예요. 1년치를 다 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할 시간을 줘요. 덧셈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얘는 90일을 줘요. 그래서 얘네들은 3월 30일까지 실적 발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기만 3월 30일까지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IFRS 기준과 별도 기준을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주사들은 일단 여러 가지 사업회사들, 꼭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회사들은 다 각기 좀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 좀 드리면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자식들이 있잖아요. 한 집에 여러 자식들이 있으면 얘의 월급, 얘의 월급을 다 합친 게 우리 집안 총 월급이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이고 아빠 월급, 아들 월급, 삼촌 월급 이걸 나눈 것들을 별도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지주회사들은 연결과 별도를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실적 시즌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지표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좀 트릭이 있어요. 트릭이 뭐냐면 주식시장이 주식판 자체가 트릭이죠.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왜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군가 돈을 잃지 않으면 누군가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식시장은 발행시장이 아니잖아요. 유통시장이기 때문에 누가 잃어야 누가 돈을 법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등골을 빼기 위해서 트릭을 많이 쓰겠죠. 실적에도 그런 트릭이 있어요. 뭐냐면 실적 발표를 할 때요. 첫 번째 트릭이 뭐냐면 분기를 기준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OQ라고 해서요. 전분기 대비. 자, 내가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2분기 대비해서 내가 얼마 벌었어요? 얼마 영업이익 얼마 났어요? 하는 게 있고요. YOI라고요. 전년 동기 대비. 자, 이번 2023년도 3분기 실적은요. 2022년도 3분기 대비 얼마 어떻게 됐어요? 자, 뭐가 중요할까요? 1번 전분기, 2번 전년 동기 대비. 네, 정답은 2번입니다. QOQ 전분기 대비는 안 보셔도 돼요.
아예 상관이 없어요. 주가에. 왜? 기업들은요. 계절적 요인이 있거든요. 계절적 요인들. 말 그대로 여름에 한여름에 아이스크림 장사하는 기업을 가을 겨울에 비교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여름에도 많이 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처럼 계절적 요인들이 그 어느 업종이든 섹터들이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 앞에 군고구마도 계절적 요인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업은 QOQ는 지우세요. 가끔 트릭을 씁니다. 주가가요. 갑자기 전분기 대비 200% 영업이 급증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클릭을 하는 순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0% 주가가 올라가다 팍 작살납니다. 그죠? 이런 트릭들이 있어요. 그래서 QOQ는 지우세요. 만약에 QOQ가 나온다, 안 보셔도 됩니다. 전분기 필요 없어. 전년 동기 YOY 어디 있어? 이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전분기는 지우시고 YOY 기준으로 보신다. 이게 첫 번째 트릭이고요. 자, 두 번째 트릭은 자 기업의 매출액이 있고 순이익이 있고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출이 증가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요. 자, 근데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이 더 중요할까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 중요할까요? 정답은 영업이익, 순이익입니다. 매출 증가보다는 마진율이 높아야 돼요. 자, 일례로 자 24시간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24시간 일을 해서요. 한 달 매출 월 매출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가지고 가는 돈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24시간 일해갖고 매출 1,000만 원은 나오는데 100만 원밖에 못 가져가요. 자, 옆집에요. 탕후루 가게가 있는데요. 그래서 탕후루 잘 나가죠. 그죠? 하루에 애들 등하원 시간 한 반나절만 일을 해요. 한 6시간 일을 하는데 매출은 500만 원밖에 안 해요. 반나절밖에 일을 안 하니까요. 그죠? 매출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영업이익이 200만 원이에요. 어떤 기업 해야 돼요? 매출 1,000만 원 기업, 영업이익 100만 원 기업, 매출 500만 원 기업, 영업이익 200만 원 기업. 당연히 500만 원에 200만 원 버는 기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볼 때 항상 그 기업을 볼 때 뭐부터 보시라? 영업이익률부터. 여러분들 사람 눈 볼 때, 사람 얼굴 볼 때 어디 일단 첫인상 볼 때 눈이나 뭐 코나 입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성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기업을 주식을 볼 때는 항상 눈을 마주치세요. 기업의 눈은 뭐다? 영업이익률이다. 눈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실적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영업이익률을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주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다. 무조건 영업이익이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YOY만 보시고 영업이익만 보셔도 실적 90% 이상 여러분들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책에서 배울 때는 회계학적인 측면에서나 이제 이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할 때는 책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뭐 저도 그렇게 배웠었으니까요. 근데 주식 최소한 주식에서만큼은 당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뭐를 반영해요? 과거를 반영해요. 당기순이익에는 뭐가 반영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분법 평가이익, 자산 재평가 이익 이런 것처럼 자 내가 가진 건물, 내가 가진 토지, 내가 가진 공장 이런 것들이 땅값이 올라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런 식으로 커질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서 내가 기업도 투자 활동을 합니다. 내가 어떤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뭐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 막 외국에 뭐 테슬라나 애플에 막 투자하고 그래요. 그죠? 테슬라 주가가 막 급등할 때 국보 디자인 주가 같이 급등하기도 그래요. 근데 주가가 연속성이 있어요. 국보 디자인이 없어요. 당기순이익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안 나오니까 왜? 얘네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수한 영업이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킨 가게를 인수하러 갔어요. 내가 이 가게 한번 인수하러 갔을 때 뭐 달라 그래요? 최근 1년치 장부 좀 갖다 주세요. 장부 좀 갖다 줘서 몇 월 달에 매출, 몇 월 달에 순이익, 영업이익 보시면서 이게 가게가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봐야지. 이 사장님이 지난달에 로또가 맞았네. 이 사장님이 지난주에 임대료가 깎였네. 이 사장님이 지난 뭐 6개월 전에 뭐 집기를 세일해서 샀네.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막 기업의 가계 매출이 들었다 올라갔다 하는 거는 과거 가치고 미래에 대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안 쳐줘요.
순수하게 매출 추이만 보는 거죠. 손님이 얼마나 왔다 갔고 이 장사가 앞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죠? 이 사장님이 3달 전에 로또 맞은 거랑 내가 이 가게 인수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그죠? 사장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순이익에 속지 말자. 네,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해서 주가 급등하는 경우는 바로 제자리 갈 수 있어요. 자산 재평가 이익 바로 제자리, 지분분 평가 이익 바로 제자리.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밖에 없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래서 영업이익만 보시라.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왔죠. 실적은 영업이익만 보시라. 이 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닝 시즌에 강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은 소비자들은요 품질 대비 가장 싼 제품을 선호합니다. 품질 대비 아마 워렌 버핏도 맥도날드 제품 2개 중에 아마 조금 더 싸고 맛있는 거 먹을걸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이거는 글쎄요. 이 사람의 좀 본능 아닐까요? 본성? 가성비. 같은 가격이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죠? 기왕이면 다홍치마. 그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무조건 싼 제품을 선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면. 자,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은 원가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품처럼 브랜드력, 품질력, 가격 경쟁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해당 제품의 모든 경쟁력을 포함하는 게 바로 영업이익률입니다. 하물며 영업이익률 3%, 2%대 종목들 뭐예요? 은행이 이자만 넣어도 3% 주는데 쌀 빠지게 1년 일해갖고 2% 번다고? 물론 적자 기업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디스카운트 요인이 주가가 고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거든요. 단가이나 마진가이, 박리담회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상승에 매우 취약합니다.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중국집이 있어요. 2개 경쟁이 붙었어요. 내가 8,000원에 팔았는데 옆집에서 7,000원에 팔아. 7,000원에 파니까 얘는 6,000원에 팔아. 그러면 둘 다 500만 원씩 벌던 거 3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씩 벌어요. 누가 죽나 해보자. 그러다가 밀가루 가격 올라가면요. 춘장 가격 올라가면요. 다시 가격 올릴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버는 건 다시 좋아지면 많이 번다?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에 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주식시장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역마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에 한번 걸리면 주가는 박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말하면서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네요. 역마진. 아주 정말 살인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역마진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뭐 최근에 관련해서 테마주들이 거의 그렇죠, 그죠? 실적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뭘까요? 이 비밀은 제가 왜 엔터, 게임, 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보통 PER이 한 100배, 뭐 200배 이런 것도 허용이 되잖아요. 고퍼가 왜 허용이 되냐면 얘네들은 비밀 알려드릴게요. 왜 얘네만 고퍼가 허용이 돼요? 다른 거는 20배, 30배만 돼도 와 비싸 고평가 하면서 왜 엔터와 뭐 바이오 얘네들은 적자 기업이 80개, 뭐 100개 기업에 80개, 90개가 적자인데 왜 얘네는 시총이 막 조단위 뭐 1,000억, 8,000억 이런 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가가 없어요. 원가가 없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자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가 이제 베네핏 이븐 포인트 BEP라고 할게요. 손익분기점입니다. 손익분기점이 이렇게 있으면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원가가 있잖아요. 원가가 있고 기업의 수익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바이오주들은 뭐예요?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순간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원가가 없어요. 왜? 정말 바이오 이 약에다가 뭐 금가루를 뿌릴 거예요. 히토리를 갖다 넣을 거예요. 화학 시밀러 이렇게 이 개발만 잘 되면 원가라는 개념이 무의미하잖아요. 바이오는 그죠? 그래서 BEP를 넘어가는 순간 얘는 원가가 없기 때문에 Q가 없기 때문에 프라이스 가격이 탁 떠버립니다. 수직으로 가요. 게임주도 마찬가지죠. 게임을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 게임이 얘네들이 뭐 공장에 가동률이 있어요. 뭐 기계가 있어요. 뭐 일단 서버만 몇 개 더 증설하면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게임도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영업이익률이 원가가 없잖아요.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아이돌만 하나 잘 키워놓으면 얘네들이 뭐 밥 3끼 먹을 거 10끼 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수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이오, 엔터, 게임 이런 종목들은 고 PER이 허용이 됩니다. 성장성 프리미엄이 타당하다는 거죠, 그죠? 아니 허무맹랑한 뭐 맥신 뭐 이런 것들 말고요, 이런 것들 양자 뭐 초전조치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실적 프리미엄을 줘도 되는 섹터는 PER 제가 말씀 좀 드렸던 얘는 영업이익률이 얘는 적자 기업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적자 기업들 PER이 높은 고퍼가 허용되는 기업들은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PBR이 아니라 PDR이라고 그러죠. Price Dream Ratio. 꿈을 봐라. 꿈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거지. 바이오는 뭐예요? 임상, 전임상 단계, 동물 시험하는 단계가 아니라 임상 몇 상까지 와 있어? 1상, 2상까지 와 있어? 파이프라인은 몇 개나 돼? 이런 식으로 성장 가능성을 여러분들 좀 될성 싶은 나무로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물맹랑한 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없네요. 자, 그래서 좋은 실적 우리가 좀 샘플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가는 샘플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다른 거 다 잘랐어요. 자,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스맥이에요. 얘가 스맥이게입니다. 스맥이 이 종목이고요. 어떻게 돼요? 매출 1,300억, 1,500억, 올해 상반기만 935 곱하기 2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미니멈. 그죠? 뭐 그렇게 안 좋아질 일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잘했는데 3년 동안. 자, 실적이 110억에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110억 적자 냈던 기업이 117억 흑자로 전환했고요. 작년에 117억 영업이익 낸 기업이 올해 상반기에만 120억을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반년 만에 1년 농사 다 지은 거죠. 그죠? 영업이익 240%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업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죠.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런 기업. 자, 밑에 종목은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 차트는 여러분들 주말에 한번 돌려보세요. 주가가 올해 많이 움직였고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조정 때 이런 종목들 많이 사두시면 좋아요.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1조 1천억 매출액 600억 내던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490억. 이 상태로 가면 올해 1조 원 정도 영업이익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영업이 급증하는 종목들 잘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 변압기 요새 미국에서 잘 팔리죠, 그죠? 효성중공업 매출액 어때요? 3억에서 그렇죠? 3조에서 3조 5천억 올해 상반기에만 2조. 자, 어때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별로예요. 20-30%씩 증가해요. 근데요, 영업이익이요. 1,200억에서 1,400억에서 올해 상반기만 1,000억입니다. 영업이익만 16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 167%. 이런 종목들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일진전기요. 일진전기 매출액 증가율 자 그냥 그래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매출액 증가율은 100% 나기가 힘들어요. 그죠? 매출액이 100% 뜨려면 공장 또 만들어야 되고 증설해야 되고 인력도 뽑아야 되고 왜?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바이오 엔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에 괄목할 만한 성장은 100% 200% 따블은 힘듭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따블 나는 종목들은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100억 벌던 해서 200억 벌고 300억 벌고 400억 버는 거예요. 어때요? 영업이익률이 쭉쭉쭉 주가도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에서 제가 두 종목 드릴게요. 자, 이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노랑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자, 잘 보세요.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이즈가 작죠. 130억 냈는데 5억 적자네? 뭐야? 근데요. 2021년에 400억 벌었는데 130억이에요. 400억 90억 벌었는데 160억. 상반기만 영업이익률 125억.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치채셨나요? 뭐라 그랬지요? 기업의 눈을 마주쳐라. 뭐와? 영업이익률과. 자, 이 기업 영업이익률이 얼마예요? 500억 버는데 150억, 300억 버는데 120억. 영업이익률 30%대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영업이익 30%. 굉장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 30% 내는 기업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그죠? 영업이익률 정말 멋진 영업이익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실적이 빠꾸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실적이 100으로 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으면 그건 X지요. 그죠? 근데 영업이익 높은 기업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O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이 실적까지 증가해 주는 기업,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노랑톡방에서 어닝 시즌에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마지막 강의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기업도 자 보세요. 매출을 1,100억, 1,400억 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영업이익률이요. 영업이익이 125억 내던 회사가 200억 더블을 내더니 올해 상반기에만 140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기업 올해 연말쯤에는 글쎄요. 한 350억쯤 영업이익률 증가율 한 70% 가까이 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의 기복 없이 증가하는 기업들, 특히나 우리가 2021년, 2022년, 2023년은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과 코로나 엔데믹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게 이 산업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음에도 코로나 이후 최근 2, 3년 동안 실적이 좋아진 종목들, 코로나가 다시 오지 않는 이상 이런 기업들은 맷집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미 검증된 기업 아닐까요? 코로나 때도 잘했고 지금 더 잘하고 앞으로도 더 잘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를 주도할 제일 좋아하는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적 이 두 종목 다른 건 몰라도 이번 강의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선물이니까 노랑톡방 오셔서 꼭 확인해 주시고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뭐 강의 내용들 뭐 준비는 일단 뭐 여기까지 공급 계약 공시도 있고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한 걸음 내디딘 것 같은데요, 그죠? 아무튼 뭐 시장이 너무 좀 약세 국면, 또 이 하락 국면, 또 투매 국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은 사면초가, 그죠?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시장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시장에 나가 떨어지는 일은 없거든요. 기본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투매를 하고 내 자신의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 제가 뭐 오랜 시간 동안 또 해드리진 않았지만 이 짧은 4, 5주차 강의라도 여러분들 꼭꼭 씹어서 여러분들 소화를 하시고요. 좀 아쉬운 부분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좀 공격할 수 있는 스킬,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책들 있잖아요. 차트 공부하고 뭐 캔들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없어요. 없는 걸 어떻게 알려드려요, 그렇죠? 시장의 하락에 뭐 테마주 말고는 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다음 또 강의 시간, 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쉬운, 좀 더 수익에 가까운 강의 내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은 할당 시간을 갖고 공개를 해드렸는데 아무튼 뭐 좋은 시간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계속 박스TV에서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 애청하셔서 여러분들 꼭 소화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